윤세민의 기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모두가 또 퇴근을 했고 하루를 다 마무리했던 그 시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던 거였죠. 맞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윤석열 대통령의 생중계가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중계가 나오고 나서 한 1, 20분 정도 있다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국회 앞의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 주변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을 어느 하나 무력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내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노력이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경찰 병력들, 또 그리고 군 병력들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에, 어떤 방향이 이 대한민국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윤세민아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사실 아직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완수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추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2017년에 기무사 계엄 문건에 있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겁니다. 예. 보통은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왜냐하면 지금 합참의장은 육군 출신이 아닙니다.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육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육군 참모총장을 건의해서 계엄령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다. 그 이후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올해 국방부의 장성급 인사, 고위급 장성급 인사가 보통은 11월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인사를 바로 내고 나서 새로 임명된 장성급 장교들을 데리고 계엄령을 진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군 인사가 늦춰진 이유까지도 사실은 정말 가정에 불과하지만 좀 이때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태가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금 유선희 기자가 짚은 그런 대목들도 분명히 하나하나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